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며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에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16,000달러를 돌파하며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16,100달러가 중요하다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EX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BTC 중요 지지선인 16,100달러다 언급을 했습니다. OKEX 애널리스트 찰레스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의 장기, 중기, 단기 추세 모두 여전히 상승세다. 반락폭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아 매수세가 강력하고 투자 심리가 고조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장에서 맹목적인 숏 포지션은 금물이다. 16,100달러는 일간 차트 중요 지지선이며 그 다음으로 15,800, 15,400달러 지지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혹은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다행히도 16,100달러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앞으로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얼마까지 끌어올리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USDT 테더인데요. 지난 24시간 엄청난 양의 테더가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시간 주요 거래소에 7,362억 원 규모의 USDT 테더가 순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주요 11개 거래소에 월렛에 유입된 테더는 총 1조 4,938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같은 시간 해당 거래소에서 출금된 규모는 7,576억 원 규모로 24시간 순유입된 테더의 경우는 7,362억 원 규모가 순유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초강세장 당시 테더의 엄청난 발행과 유입이 동시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의 경우는 테더의 발행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언급이 지배적이었죠. 실제로 테더의 발행과 비트코인의 가격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 또한 사실인데 이번에 순유입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을 이끌어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일같이 나오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통로로 불리우는 기업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투자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펀드인 GBTC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또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보유량이 1439BTC가 또 추가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AI 코인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보유한 개수가 전날 대비 1493BTC를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총 보유량의 경우는 499만 9,205BTC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50만 개가 코앞인데 기관 투자자들의 문의가 쉴 새 없이 몰려온다고 하죠. 지금보다 더욱더 큰 유입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딱 5%만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5만 달러에 도달한다고 하는 만큼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뿐 아니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의 연구와 실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반사이익을 가져다주게 될 텐데 백서가 발간된 지 12년밖에 안 된 초기 시장인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비트코인이 16,300달러를 도달하면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6,300달러가 무엇이기에 더욱 긍정적이다 보는 것일까요? 바로 작년 최고점을 돌파하며 올해 최고치를 갱신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재차 올해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갱신도 가능할까 이런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데 13일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16,3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페이팔이 13일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은 상태인데요. 페이팔의 경우는 전 세계 3억 4천만 명의 이용자를 가졌죠. 이러한 엄청난 사용자를 기반으로 암호화폐에
암호화폐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투기적인 거래 이외에 글로벌 이용이 확산될 것이라는 이유도 비트코인 호재로 작용이 되었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중 테더뿐만 아니라 구글 트렌드 지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단어를 기반으로 지금의 관심도는 어떠한지 지표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꽤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지표이죠. 이 지표의 경우도 암호화폐 초강세장 당시였던 2017년 말과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를 100으로 보자면 지금은 그에 비해 20% 낮은 수준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16,000달러 돌파는 미국 최대 TV 채널인 채널 폭스 비즈니스 또한 다루었다고 하는데, 이로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각 주요 자산과의 연초 대비 상승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이 1위로 연초 대비 8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이 2위 29%의 상승이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지만, 비트코인의 상승률과는 많은 격차가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3위는 나스닥인데요. 28%의 상승률을 보여주며 오히려 올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자산들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비트코인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하는 비난론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과연 이번 연도 안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중이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지선을 다져 나아가서 2021년 1분기 전 고점을 돌파 실행할 뿐만 아니라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쯤에는 여태까지 볼 수 없던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왜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를 기대하고 있는지는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16,000달러에서 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사상 최고가는 2만 달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를 유지했던 기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구체적인 기간이 적혀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짧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관한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역사상 12일 동안만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렀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적었을 기준 16,320달러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4,332일 역사에서 단 12일 동안만이 이 수준 이상에서 그쳤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수명의 고작 0.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2017년 12월 7일부터 20일에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과 작년을 비교해봤을 때 2019년 기준으로 88%, 2016년 기준으로는 2275%, 2013년을 기준으로는 4326%, 2010년을 기준으로는 583만 3090%의 상승을 했었다고 합니다. 더욱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2010년 11월 13일 비트코인을 1달러 구매를 했다면 지금 58,339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는 너무 짧아도 너무 짧고 짧아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오르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너무 좋은 기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매일매일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10년 뒤를 생각하며 투자를 했을 때 지금 현재에 있어 가장 잘한 일들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열풍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현재 모든 산업 분야 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결제 분야 CBDC 분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 사실에는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팩트이죠. 이런 내용은 미국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미국의 통화감독청장은 CBDC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언급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장은 CBDC 분야에서 민간 섹터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브룩스 미국 통화감독청장의 경우는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CBDC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프라이빗 섹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즉 민간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 그는 이미 미국엔 수백억 달러 시가총액의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언급을 하며 스테이블 코인은 매일 거래되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USDT 테더를 언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며 민간 섹터가 그 위에 있기에 규제 당국의 역할을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을 은행 운영이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확실히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은데 중국의 경우는 민간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 자체를 금지시켰죠. 프레임워크가 아닌 중앙정부 체제로 움직이는 디지털 화폐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보이면서 디지털 분야에서도 선점을 하기 위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중국과 미국의 CBDC 패권 전쟁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게 될지 그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얻는 반사 이익은 어느 정도가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리플사가 신규 결제 서비스 상표를 신청한 것 같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리플사가 신규 결제 서비스 상표를 신청한 듯하다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플사가 출시 예정인 결제 서비스 페이스트링 상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언급이 나왔었는데 리플사가 지난주 미국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상표의 설명은 이렇게 적혔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기반 법정 화폐 및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 지원 화폐 서비스라고 언급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페이팔뿐만 아니라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계속되고 있죠.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결제 서비스 시스템 또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암호화폐를 통한 물품 구입에 XRP를 브릿지 통화로 테스트를 하려는 것이 아닐지 아니면 지속 연구되고 있는 CBDC의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본의 리플사라고 불리는 SBI 홀딩스의 경우는 외환 시장에서 XRP를 브릿지 통화로 테스트를 할 계획을 세우며 각 나라 간 CBDC의 중간다리 역할을 XRP가 차지할 듯한 모습도 보여준 만큼 아주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XRP의 가격에 속이 타들어가지만 다가올 암호화폐 대상승장 XRP의 상승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감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87포인트로 전날 대비 오히려 2포인트 상승한 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탐욕 단계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영명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11월도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정말 시간 빠른 것 같은데 11월 말까지 이런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31%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하나로 거의 약 1,800만원대인데요. 1,799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전날 대비 2.16% 상승한 52만 2천원대, 4위의 XRP가 5.36% 상승한 29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00원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더미너스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64.7%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